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동창 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가을에 전학 온 저는 반 친구들 몇 명 외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친했던 2명의 친구들과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죠. 학창 시절의 추억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저는 동창회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매번 초대를 받을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빠져나갔고, 그렇게 어느덧 20년이 흘렀어요. 이번엔 같이 가자. 이것도 추억이잖아. 친한 친구 미영이의 성화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동창회,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모두가 어떻게 변했을지, 나는 어떻게 보일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동창회 당일 저는 남편에게 이따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차는 가져가지 않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요. 데리러 갈게요.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식당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고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와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고 다른 친구들도 어색하지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와, 지연아. 진짜 너무 반갑다. 얼마만이야? 그러게 벌써 20년이나 됐네. 여전히 예쁘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학창 시절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때의 추억들,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현재 이야기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학창 시절에도 항상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던 아이였죠. 2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그런 성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연아, 오랜만이다. 너 진짜 변한 게 없네. 그녀의 말투는 여전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너도 그대로네. 서연이는 제 옆자리에 앉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 사는 곳, 결혼 여부까지.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강남으로 이사했어. 신랑이 대기업 임원이거든.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연봉이 장난 아니라서. 그녀는 남편 자랑을 하며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해 열심히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죠. 자신의 삶을 과시하고 남들을 깎아내리는 그녀의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지연이는 뭐하고 지내? 남편은 어떤 일 해? 아, 우리 남편은 의사야.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자 서연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묻더군요. 근데 최근에 내 남편 퇴직했다면서?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청소부라도 시켜줄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동창회는 처음인데 제 소문이 어떻게 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서연이의 말투는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서연이의 눈빛이 더욱 빛나더군요. 역시 맞구나. 우리 남편은 작년에 임원 승진했어. 지난달에는 월급에 보너스까지 받아서 차도 새로 바꿨는데 요즘 그 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서연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했어요. 친구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지연이 남편은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둔 거야? 의사면 전문직이잖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아 전문 병원을 차리기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중이었던 거죠. 우리 남편은 소아 전문 병원을 차리려고. 그러나 제 말을 끊으며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래? 요즘 개인 병원 운영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우리 남편한테 말해본다니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녀를 보며 화가 치밀었지만 동창회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 남편 회사는 복지가 정말 좋아. 작년에 우리 부부 몰디브로 휴가도 보내줬어. 올해는 유럽 투어 계획 중이야. 신랑이 임원이다 보니 혜택이 남다르거든. 서연이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려한 휴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작년 크리스마스에 찍은 거야. 신랑이 깜짝 선물로 준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이지.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인지 알아? 무려.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구경했습니다. 미영이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서연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했어요. 우리 딸 수민이는 이번에 과학고 들어갔어. 그 아빠의 그 딸이라니깐. 그녀의 과시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이 너는 걱정이 많겠다. 요즘 개인 병원 차리려면 자본금도 많이 들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지연아, 남편이 드디어 소아 전문 병원을 준비하는 거야? 항상 하고 싶어 했다고 그랬잖아. 미영이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 남편이 항상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 종합병원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서. 그런 꿈이 있으셨구나.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연이는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꿈이야 누구나 있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요즘 경기가 어떤데 개인 병원을 차려? 망하기 딱 좋겠다. 내 친구 신우이도 피부과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 닫았어.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서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튼 지연이는 참 대단해.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모험하는데도 묵묵히 지지해주고. 나라면 절대 못해. 우리 신랑이 대기업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하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 담긴 비꼼은 명백했어요.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어요. 1층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금방 내려갈게요. 저는 친구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미영이가 제안했어요. 남편분 데리러 왔다며? 잠깐 올라오시라고 해. 우리도 인사 정도는 해야지. 여러 친구들도 동의했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 잠시 올라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잠시 후 레스토랑에 도착했고 저는 약간 어색하게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이쪽은 내 남편 김준호야. 남편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친구들은 호의적으로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는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아, 도착했어? 그럼 잠깐 올라와. 내 친구들 좀 보여줄게.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랑도 왔대. 잠깐 인사시켜줄게. 서연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은근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 자랑을 이어갔어요. 우리 신랑은 대학 때부터 엄청 똑똑했어. 대기업 들어가자마자 승진도 빨랐고 이제는 중역이야. 너희들 남편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랑 같은 사람 만나는 건 정말 로또라니까. 몇 분 후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자랑스럽게 남편을 소개했어요. 이쪽이 우리 신랑 박태준이야. 대기업 전략기획팀 이사야.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의 남편 박태준 씨가 제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면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준호 선생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다른 친구들도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내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희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미영이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박태준 씨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아, 혹시. 서연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지연이 남편. 아는 사람이야? 박태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분이잖아. 우리 수민이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 서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수민이 수술해주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박수민 환자 아버님이시죠? 이제 기억납니다. 수민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그 순간 서연이와 그녀의 남편 박태준 씨는 동시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태준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수민이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안 계셨다면 지금 우리 수민이는. 서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미처 몰라뵙네요.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점차 모든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서연이의 남편 박태준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 딸 수민이가 어릴 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생명이 위독했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죠. 그때 김준호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맡아주셨고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제 남편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소아 전문 병원을 차리려는 거구나. 남편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의 병원이라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 수민이처럼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연이의 허세에 눈살을 찌푸리던 친구들도 이제는 감동적인 상황에 숙연해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한 친구가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란. 그런데 세상에 무슨 인연이 다 있냐. 사실 우리 아이도 작년에 심한 폐렴으로 고생했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서연이의 남편 박태준 씨는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소아 전문병원 준비하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아까 너무 무례했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내 남편이 우리 딸을 살려주신 분이라니.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한 희망을 준 분이셨어.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진실된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괜찮아. 수민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도 기뻐.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오랜만에 졸업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우리들, 꿈 많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모습도 있었죠. 그때의 그녀는 지금보다 더 순수하고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서연이도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허세 뒤에는 딸의 병으로 인한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실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오늘 보여준 그 진실된 모습처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동창회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동적인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어제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수민이도 너희 만나고 싶어 해. 특히 선생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 하더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우리도 수민이 만나고 싶어. 주말에 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간 동창 모임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연이의 허세 뒤에 숨겨진 진실된 모습을 보았고, 남편의 직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남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20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이 만남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